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주 심리 상담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례 공부를 먼저 하나 하고 교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먼저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왔을까 하고 먼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상담을 한 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일로 왔을까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에, 상대의 어떤 일로 왔는지 물어보면 됩니다만 먼저 어, 기선을 제압하는 뜻에서 오늘 자제분 문제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일을 왔을까 하고 물어볼 때는 항상 뭘 본다고요? 월간, 월지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간은 주로 그 사람의 문자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어떤 일로 해서 왔을까 하고는 월지를 참조라든지 또 일지를 참조하면은 그 내용들이 윤곽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일지는 신축일입니다. 신축일. 신축일이 뜻하는 바는 임금이 일간인데 축토 속에 계신기란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수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물을 온 사람이 어머니가 왔단 말이지. 어머니가 아들 문제로 왔다. 아들 문제로 왔는데 그러면 신금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어머니라 볼 때 이 신금을 어머니 온 당에서 볼 때는 국토 속에 개수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제 식신이 들어 있으니까 아들 문제. 그다음에 신 하면 같은 비견이 겹치잖아요. 대개 비견이 겹치고 급제가 많이 이게 어느 문상들은 어, 분리 문제, 서로 떨어져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즉 기사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기토가 되기 때문에 기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 문제죠. 문서 문제. 그러니까 아들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 문제로 상의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문상을 보면.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뭘 봤더니 월간의 경금이 떴잖아요. 이럴 때는 자 신금을 아들로 봐도 돼요. 우리는 그날의 물상을 그 무엇으로 봐도 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들 문제로 본다면 아들 입장에서는 신금이 급제 떴잖아요. 자, 하늘에 급제가 뜨고 저 분에도 보면 분이라는 것은 가장 이 오주의 핵심이죠. 미래에 일어날 핵심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또 신금 비견을 뜻은 시지도 비견이 떴고 이렇게 비견이 많이 떴다는 문자가 뭐냐면 분리, 독립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리와 이사 같은 것들이 많이 떴고 왜 그러면 이사를 해야 되느냐는 그 문제, 잠재적인 문제는 월지나 시지나 데 있는 이 사람 월지에 보면은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양육 또는 자식이 왜 그럼 해야 되냐면 직장 문제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천상 직장 문제 때문에 집을 이사를 해서 어느 쪽으로 와야 돼요? 어머니가 가까운 쪽으로 와야 된다. 이, 예, 어머니. 여자를 며느리 볼 때는 시댁이지. 가까이 와야 자식을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이가 이사를 오는데, 어머니 있는 쪽으로 이사를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와도 되겠느냐? 음,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겠느냐? 그런 뜻으로 보통 보면, 와서 뭐 좋을 일도 있지만, 더 나쁠 일도 있잖아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지. 며느리가 와가지고, 저, 아기를 자기 맡긴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자기 일이 없잖아요. 이제 손자한테 매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미숭해서 이제 상담하러 왔죠. 만약에 절대 그 오면 안 된다고 했으면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핑계 삼아가지고 야 어머 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손주 안 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무르상은 아니더라. 한번 봅니다. 핑축에서 일단은 오축이 원진이 되니까 무슨 뜻이냐면 축을 만약에 예, 축이나 저쪽에는 진토 등지에 있는 진토를 정인이니까 이거는 엄마로 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편인은 보면 뭐 엄마기보다는 직접 당사자인 나이가 문제를 지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월하고 이제 조금 부딪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 문제라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또 관도 직장이잖아. 직장 자식 문제로 해서 이 남자의 아들 문제, 아들이 직접 본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남자 아들은 44세고 엄마는 나이가 많겠죠. 60, 70이 됐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물상 십성을 보게 되면 정관에 이미 하나, 둘, 세 개, 비급이 일간 신금을 대입한 비견과 극대가 있습니다. 시지도 봤더니 시지에 있고 축도 속에 또 그런 비견성이 있습니다. 결국 독립의 물상, 사이 물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정인, 이 두 번째 정인, 편인이 두 개 다 있다 이 말은 이제 집과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토 연지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알지만 어머니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 이유는 아까 말했죠. 이사 이유가 나와서 월지에 나왔잖아요. 직장 및 오화를 아들을 비교해 아들 입장에서 볼 때에 남자 입장에서 오화가 편관이 되고 이게 정제가 이 정제가 아니죠. 편관 오 편관을 고치겠습니다. 네, 편관 아들 편관 그 다음에 또 아들도 되고요. 어쨌든 이 아들 문제로 해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축 원진은 어머니는 참 부담이 됩니다. 이 오축의 원진의 어머니가 오진도 봐도 엄마가 진사와 격각이 되잖아요. 그쵸? 진사오 격각살이니까 엄마가 별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부담이 된다. 그렇지만 유축이 합의됐어요. 유축이 합의했단 말은 어쨌든 유와 축이 합의돼가지고 합의란 물상은 나쁜 물상이 아니거든요. 좋은 물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난하게 이사를 하겠다. 근데 해결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 유금이 해결해줘. 유금이. 유금이 여기서는 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견이 돼 있어. 비견. 비견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유금이 이제 이 아들 사주를 보게 되면 이 유금은 자신 이밀도 유금은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해결을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장수를 보게 되면 그날이 축일이잖아요. 그래서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 유의 해결이 나서는 게 유의 해결. 해결신이 이렇게 유의 해결이 딱 썼습니다. 해결이 뭐냐? 유의 해결이라면 유가 우리 여기서 볼 때에는 유가 사주원국에 있을 때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결론 해결해 준단 말은 엄마가 손자 봐준다는 뜻이에요. 즉 상담하러 와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아들이 이제 나이가 44세면 술토가 나 있어요. 술토 무슨 운? 편관 운이 와 있잖아요. 술토 이때 말하자면 이제 이 운 때 아들을 봤다는 거죠. 아들을 봤으니까 맞고 또 아들과 또 직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오늘 뭘 한다고요? 어, 이사를 해야 되잖아. 해가 물러가는 거죠. 이사를 지금 현장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여기 보면 사주 대비에 보면 이제 신금이잖아요. 신금은 여기서 보면은
예, 원진사니까 엄마한테 조금, 예, 힘이 듭니다. 엄마한테 힘이 듭니다. 인. 그 다음에 이제 인이 두 개 떴으니까 이는 굉장히 힘이 센 거잖아요. 양이 두 개 떴고. 뭐, 결론적으로 유가 해결로 해주는 성이 됩니다. 요 정도를 바라보면서, 이분의 사주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사주를 보게 되면 이분의 직업이 과연 무슨 직업을 가지고 좋겠는가 하고 살펴봅니다. 봤더니 전체적으로 신강 신약을 나눠볼 때 여기 있는 16, 또 10점, 10점짜리 두 개가 있고 편인님은 30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편인은 여기 있는 편인은 지지연편 20점, 월지가 20점이잖아. 20, 30, 40, 50, 요건 52점입니다만은 시간에 이미 또 하나 있어요. 60이죠. 6대 4로 강하게 보인다.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강하게 보이는데 이 신금이 인목이 보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좀 나대는 성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금이 눌러주는 겁니다. 힘이 너무 발달하게 되면 관을 극하잖아요. 관을 극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뭐가 이 금이 관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자, 인성은 자기 뒤에 있는 관을 어떻게 보았냐면 인성이 뭘로 그걸 해가지고 식상을 그걸 해줌으로써 식상이 관성을 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인성은 뭘 보호한다? 안정을 보호한다. 그런 뜻이죠. 자 어머니가 말하자면 나의 자식을 보호한다. 손자를 보호한다. 막 이런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립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으로 나가도 괜찮겠다. 네. 유, 그 들어있는 현재 있는 금생수, 수생목 해서 목생화, 가생토로도로잖아요. 그래서 식상을 견지를 좀 해주고 그 의미에서 토를 갖다가 써서 토생금수, 금생수로 돌아가게 하면 에, 그 뭐가 맞습니까? 바란스가 맞죠.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주를 보게 될 때 좀 필요한 게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가 중간에 있어요. 수가 중간에 이 수가 어떻게 보면 수다면 수생목이잖아요. 목생화 그다음에 화생토가 다시 돌아오고 토생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란스가 맞춰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죠. 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나의 일기. 그럼 수가 봤더니 여러분들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토는 몇 개면 토가 어른한 토는 없지요. 물론 뭐 인복이나 신금이나 인목이나 신금 속에 무가 무토는 있긴 있죠. 무토는 있지만은 그 가지고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무토가 있겠지. 무토는 무, 병갑, 뭐 이건 더 무, 경, 임, 뭐 이래서 무토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약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어쨌든 드러난 톤은 없습니다. 빵. 금, 금을 봤더니 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1, 2, 3, 4, 하나, 둘, 셋, 네 개나 됩니다. 예. 저 금이 상당히 인성이 많은 사람이다. 공부를 많이 했겠죠? 공부만 관련되지. 수는 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목은 또 두 개가 있어요. 음, 화는 안 보이네요. 화는 빵이네요. 자, 이렇게 사주가 어째 보면 화토가 안 보이고 금수목의 사주가 집중이 돼 있더라. 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갖고 있다가 이렇게 풀려주는 데다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와 화가 많이 비가 있습니다. 화는 재성이고 토는 뭐예요?
토는 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 문제와 관 문제가 좀 힘을 받을 수가 있는,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목이 식상이 틈틈이 토를 그걸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금이 목을 견제하는 걸로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화토는 사실이 없지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신강으로 본다면은 무슨 운이 좋다고 그래서요. 이 사람은 운이 그러니까 목화로 흐르면 좋겠다 그랬죠. 사주가 목화, 목화로 목화운이 길성으로 보입니다. 이게 목화운이 길성인데 목은 사주에 있는데 화가 없잖아요. 화가 사주 오면 좋겠네요. 화가 와주면은 그런 대로 무리 없이 돌아가겠습니다. 화는 여기서 봤을 때는 인성입니다. 인성은 인목 속에 병화가 들어있으니 언젠가 항상 작동하게 됩니다. 사주 원국에 봤더니 사주 원국에는 화가 없지만 운에는 그래도 대운에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술토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화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일찌감치 이 술토운에 정과 병과 술토운의 자식을 얻고 술토운의 어떤 좋은 자리에 갔겠죠. 정화운 그 다음에 병화, 병술 이런 후에 관운이 많이 봅니다. 병화 때가 아마 이 사람이 정임 한목이잖아요. 정임 한목이니까 이때 어떤 시험에 이분이 이제 공직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공직의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겠네요. 만약 한다면은 거기에서 26세 26세 운에서 뭐예요? 26세부터 30 사이에 26에서 30세 사이가 무슨 운이 됐습니까? 경관운이죠. 경관운이니까 이때 아마 공무원에 합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화토운이 좋으니까, 아니, 목화운이 좋으니까 그때 에, 좋은 길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분한테는 토운은 에, 토가 만약에 화를 생기게 되면 토가 술을 극하면 토가 괜찮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에, 이 사람은 뭐가 좋아요? 하루에 금수가 hum신이지요. 그러니까 토가 있어갖고 술을 갖다가 그게 해주면 좋은 의미인데 토가 금을 생해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토는 한신이다 보면 토는 한신. 토는 한신이다 말은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는데 토가 뭘 생해주면 토가 술을 그거 하면 좋은데 토가 금을 생해주면 별로 좋지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통해서 이분은 공직에 다니는 즉 토가 없는 가족이기 때문에 차라리 토가 좀 있으면 좋겠다. 있어서 적당하게 토가 들어가게 금을 생해주고 금이 술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면 수가 목을 낳고 목이 다시 화를 갖다가 이렇게 유전함으로써 돌아가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토도 좋고 화음도 괜찮다. 하여튼 목, 화, 토운이 오면은 그런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분은 한쪽에 뭐 똘똘똘 뭉쳤죠. 어디 뭉쳤어요? 금수가 똘똘똘 뭉쳐있는 사주다. 금수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약간 사주가 차 보입니다. 그렇죠? 수가 어디 있는지 태어났나? 인월에 태어나고. 인월은 아주 춥죠. 인시도 추운 시간이고요. 찬기가 흔히 느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화로 가야 되는 것이 맞겠다. 목화가 길신으로 본다. 이렇게 사주를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갈 때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분이 30년 죽여볼 때에는 여기가 뭐예요? 66세부터 미토운이죠. 좋고 토운이 정리가 되고 화운이 정리되고 그렇습니다. 뒤져볼 때. 근데 이제 요때 36세 등수는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이게 토잖아요. 토운인데 여기가 46개, 60년 대가 금운이 옵니다. 금운 오니까 이때가 조금 청가는
여기에 소강 상태로 봐가지고 그것이 검은과 이렇게 또 검은이 오잖아요. 그때는 조금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높은 공무원이 되기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뭐 일반 우리가 말하는 하급직 공무원은 뭐 가능한데 높은 공무원 가기까지는 이 운 자체도 또 원국 자체도 그렇고 운 자체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 목화가 와야 되는데 중간에 수금이 오잖아요. 금손이 대비되기 때문에 예, 내가 생각한 공직이 들어갔지만 내가 생각한 만큼 성진이 빡빡된다든지 이러기에는 조금은 예, 약간 낮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별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글자가 굉장히 크죠. 영민, 임신, 예미. 그리고 공무원 취직했다는 것은 참 잘했다. 공문을 통해서 원래 인신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직 있는 게 어린아이. 이것도 무슨 공직? 좀 힘을 가지고 있는 공직. 경찰이나 이런 데 가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사회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까? 자, 그러면 화면을 좀 정지를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또 이어서 바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오늘 시간에 인간관계를 따지는데 인간관계는 크게 이제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남자 사주냐 여자 사주냐를 크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남자 사주일 경우에는 뭘 중심으로 바라봅니까? 직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관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여자가 중요하죠. 배우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재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그러면 여자 사주는 여기서 당연하게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예, 자식 문제와 또 뭘 봐야 돼요? 관성 남자 문제. 그렇게 여자는 식상대 관성을 보고 남자는 뭘 봐요? 재성과 관성을 보는 공통점은 다 관성을 다 보네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을 대입을 할 때에는 대운, 세운, 그 다음에 이렇게 일주하고 대입을 했는데 그때 고려할 사항이 일간이 강한 사람 같으면은 대운과 세운이 도와주는 자주가 인성과 비급이 오면 나쁘겠죠. 대신에 이 사람이 신강한 사람이라면 운에서 무슨 점 좋아요? 재성, 식상이나 안성이나 재성이나 안성이 좋겠죠. 큰 가닥은 그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오주를 대입을 해갖고 이제 그 사람의 대인 관계를 이렇게 바라볼 때는 합을 많이 봅니다. 합을 해석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거냐 이런 걸 보고 어, 만약에 비급이 많은 상황에 여기서 비급이 많은 상황에는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를 의심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남자 사주의 비견이 많으면 필히 비견은 뭘 극해요? 재성을 극하잖아요. 죄를 극하는 거예요. 죄를 극하기 때문에 그 극한 입장에서 죄를 극한다마는 나의 재성이 내 처잖아요. 이 처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극당하는 게 남자 쪽이에요. 비견급제가 처 입장에서는 뭐로 됩니까? 남편성이 되거든. 그 남편이 많아졌다. 남자들이 많으니까 골라잡아. 그러니까 어,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많이 많아서 조금 인기가 있어 좋은데 실제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여자를 괜히나 다른 남자들이 그리고 눈 보면 싫잖아요. 그래서 삼각관계 문제가 생긴다. 많으면 비극이 많은 남자의 경우. 여자는 여성도 마찬가지다. 여자는 그걸로 여자가 비급이 많으면 관성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뭐가 많아요? 여자가 많은 격이잖아. 근데 내가 여자랍시다. 그럼 나와 친구 되는 사람들이 나 경쟁자, 우리 남편 보고 경쟁자가 되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의심을 하겠죠. 예, 바람 평가하고. 결론적으로, 자, 비응급제가 많으면 예, 남녀 불문하고 어쨌든 의구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상담을 하면 되겠다. 그거 지난번 시간에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사례도 쭉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쭉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인간관계 애상이 52번에 보면 인간관계 애상, 인간관계 좋다. 참 인간관계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으냐 하면 잘 인기가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이 뭐예요? 도화가 있는 도화가 있는 사주가 인기가 있죠. 왜? 그 도화는 원래가 인기 있는 사람이니까 이성과 인연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화성이 많은 희신이면은 도화가 희신이면 아주 좋은 거예요. 인맥도 좋고 사람 덕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 도화성이 귀신이다 하면 인간 관계가 나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 오생이면 말띠다. 말띠가 막 병화를 합시다. 병호년에 태어난 사람이 언제 묘월에 된 묘월. 그러면 인호술에서 인호술생이 묘로지 부분이 인호술에서 어? 급제천지연 묘가 연살이 돼. 도화가 돼. 근데 이 도화가 내한테 만약에 좋은 그 길성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나는 뭐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 좋지만 이것이 만약에 도화가 나한테 뭘 작용해? 에, 흉신으로 만약에 작용했다면은 매우 어려운 인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는 수가 생기죠. 요새 좀뭐 갑자기 우리 무슨 어떤 가수 한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막 난리 났지요. 도망가고 막. 그 한 사람은 그 때문에 큰일 났더라고요. 엄청난 이 스케줄로 다 짜져 있는데 그게 진짜 막 뭐가 됐어요. 뭉개져 버리잖아요. 네, 참 처신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또 그다음에 인간성이 좋은 건 정인성이 있으면 좋아요. 정인성은 뭡니까?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니도 받아들이고 니도 받아들이고 사람이 제일 좋은 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정인성은 매우 좋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비롭고 선량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자상합니다. 만약에 이 정인성이 정말로 무면은 이 시신이나 길신이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길신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정인성이 좋은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정인성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내성적이고 보수적이고 누가 뭐래도 자기를 꿋꿋하게 하는 사람. 희생정신이 강하고 통출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정인성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정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힘이 되려고 하면 내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물어볼 게 아니냐, 이 말. 그래서 이 내면을 추구를 하고 굉장하게 이 사고형. 정인이라는 사람은 사고형이고, 뭐, 엄청난, 지식이 많아. 자, 이번에 또 사람이 좋다 싶으면, 그게 사람이 좋고 호인형이 첫째 뭐에 사람이 좋다는 거는 이제, 첫째는 아까 막 도화, 두 번째는 정인, 세 번째가 이제 이게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편재성이 있으면 편재는 막, 어찌 보면 막 돈을 막 푸는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다양하고 명랑하고 대범합니다. 호탕하고 의리를 존중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다음에 은행에 일치하면서 미성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내보입니다. 그런데 이 편재성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 하면 이 편재성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편대성도 정보를 굉장히 많이 예, 네, 많이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 정보는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여행을 하거나 돌아다니면서 직접 보면서 잘 알아야 돼. 예, 지식으로 아는 건 별 재미가 없고 직접 경험하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매우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라 되니까 사람과 사귀는 건 잘 사귀어야지. 안 그러면 뭐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편재성 있는 분들은 매우 대화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고통받는 데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려고 띵까띵까. 그 다음에 좋은 형이 식신형이에요. 식신형은 뭐냐 하면 이 기본 자체가 식신형은 애정형이에요. 막 남한테 도와주려고. 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해가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데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오히려 남한테 계속 뭘 해요? 어,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려고 하고 막 이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보면은 굉장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자세히 보면 식신형이 많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머니 같은 입장이 되겠죠. 자, 감성적이며 부드러우며 타인의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말재주는 뛰어나진 않지만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끝까지 우기지 않고 성실하고 이렇게 항상 그 사람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신적인 우리 그 인간 성격형을 보다 감정형이다. 앞에 편재성이나 어, 정인성은 사고형이야. 정보를 취득하려는 사고형이고 실신형은 뭐냐면 내가 막 남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애정형이야. 앞에 맨 전자에 이제 아까 말한 도화성, 그거는 도화성이라는 것은 사주에 도화가 신살에서 도화가 있는 거인데 그 도화가 있는 것이 굉장히 인간관이 좋다는 자. 인간이 좋은 게 있을 때 도화, 두 번째는 정인,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세 번째는 에, 식신. 아, 식신 전에는 뭐해서 갑자기 여러분들 뭡니까? 예. 식신 전에는 정인이죠. 도화, 정인, 도화, 정인. 자, 편재, 식신, 여튼.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이게 좋지 않단 말은 천극 기수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 극적으로 보게 되는 거. 상관성. 상관이 있으면은 뭘 그걸 해요? 필히 관성을 극합니다. 논쟁을 상당히 좋아. 표현력도 좋고 똑똑합니다. 똑똑한 건 상당히 자신의 재능을 믿고 남을 좀 얕잡아 본다. 그래서 얄밉죠? 그런 사람이 얄밉 너무 잘. 요즘은 좀 너무만 날뛰면 얄밉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 뭐 알아보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인기가 있다는 것. 자신의 재능을 믿고 남을 얕잡아 본다. 제멋대로 굴며 개팍하고 성불이 강하다. 그래서 특히 강점이다. 오만한 자세로 남을 무시하며 예민하고 변덕스럽다. 허영심이 많고 사치스럽다. 또한 법을 무시한다. 그래서 이 법을 무시하는데 최고형이 뭐냐 하면 상관이라. 왜? 상관은 관을 극하잖아요. 그리고 공정에 속하는데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능해져야 된다는 사람이 참 많은 사람. 나는 유능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성공을 굉장하게 강조한다. 성공을 강조한다. 성공, 강조. 성공해야 돼. 그리고 성공하는 왜 성공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았기 때문이야. 나는 존경받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능해야 되고 나는 성공을 해야 돼. 그래서 성공해야 돼. 이 사람은 생각하는 감정형이요. 자, 감정형은 지키는 것도 감정형이고 상관도 감정형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좀 얄밉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평간성. 이거는 평간성은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으나 편파적이고 다투기를 좋아한다. 요거는 조금 이 보는 각도에서 한국
애니그램에서는 이 평안성을 뭐라고 했냐면은, 어, 평화주의자라고, 평화주의자라고 하면서 굉장하게, 에, 이 역할을 조직 속에, 에, 조직을, 조직의 결속력, 조직의 결속을 위해 노력하는 자다. 어, 노력을 하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 사람 사이 나쁜 사람한테 했을 때 중간자 역할도 한다는 것이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이런 취향이 평간성이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라 평화주의자고 조직 속 결속을 위해 노력하는 자고 중간에 한다. 하지만 외부 외부 사람에 대해서는 외부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말하자면 자기 결단력이 있고 편파적이다. 예, 용감한 자기들을 보호하고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 보호, 조직 보호의 조직을 보호하고 편파적이고 또 다른 이들과 다른 이들 외부인들과 다투는 거예요. 외부인과 다툰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는 평화주의자가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자 봐요. 잘난 척하고 성무욕 강하고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 나오잖아요. 또, 또, 그 외부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이러한 에, 예의가 있고 평화주의자가 이렇게 할 때가 뭐냐면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할 사람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평가서 다시 보면 외부인에 대해서는 조직 보호를 해가지고 편파적이고 외부인과 다투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 그런 특히 이제 이게 요새 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경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조직을 보호하고 자기 조직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럴 때는 약간 감사조례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 막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외부인들한테는 자동으로 켜지요. 예, 그래서 이 평안성이 이 강한 사람이 바로 그런 조직이다. 그 특성이. 그리고 힘을 가진 자는 수밖에 없어. 힘을 가진 자는 자기들이 법을 집행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안성이 있으면은 자신들은 내부적으로는 잘 이렇게 하면서도 바깥으로는 엄청나게 조직 보호를 위해서 편파적이고 외국과 다투일 바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뭐가? 그게 평안성이다. 그리고 이제 잘난 척하며 서구르기도 하고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은 배척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반적 도리를 따르지 않고 법에 따라 누굴 해? 명령. 형님 이렇게 형님하고 예, 명령을 따릅니다. 명령에 따릅니다. 명령에 굴복. 어. 명령을 하면 그냥 굴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명령이야 이거는 해 이렇게 하면 하는 겁니다. 까라면 까지 말이 많아. 이제 군인들이 옛날 말이 쓰는 얘기입니다. 까라면 까지 말이 많아. 이거 말 필요 없지 그냥 행동 옮기라. 복종해. 복종지향적인 거지. 그래서 평안한 복종이다. 복종. 그래서 평안한 복종. 이해하셨죠? 그런데 요 한국 애니그램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중간 다이크를 강조하면서 평화주의자라고 막 얘기했어요. 요거는 조직 내에서 그렇다. 조직 내에서. 자, 조직 내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안성은 어떤 특징이나 조직 내에서 조직을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중간 역할하고 매개 역할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갈등 해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조직에서 떠나는 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평안성 그래서 외부인이 볼 때에는 매우 평안성은 인간관계에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밑에서 위로 그거 하잖아요. 평간은 뭐예요? 지지가, 일지가 뭘 그거예요? 일간을 그겨버리잖아요. 그거는 하극상. 평간의 모양은 뭐라고? 하극상. 그건 좋지 않지. 하극상은 대인관계 나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쪽, 저기 편인성. 편인성은 선천적으로 의심과 시기심이 많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예외야. 예, 그래서 뭐냐, 공주병, 왕자병. 이라죠. 체면을 중시하고 지나치게 거칠에 신경 쓰고 까칠하다. 뭐 왕자병 따라 적어 놓을까요? 왕자병. 나는 너네들과 틀려. 이렇게 그냥 선을 그어버리고 따로 놀려고 하는 성질이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인관계가 안 좋죠. 대인관계 안 좋은 게 평관. 앞에 평관 전에 뭐가 있었어요? 상관. 상관 잘난 체하는 거. 상관, 평관, 편인. 편자가 많이 달렸네요.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형태를 볼 때에는 편인성은 뭐에 속하냐면 감정형에 속합니다. 감정형에 속하는 것은 세계 첫째는 식신, 상관, 그죠? 식신, 상관이 감정형이고 요 편인성이 감정형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형은 뭐니 해도 정인, 정관, 편제가 사고형, 머리 굴리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항상 미래를 걱정해서 미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고형이고 대표적인 것이 정인. 네? 그 다음에 왜 정인이냐면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돼. 왜? 지식이 갖고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를 많아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서 모든 정보를 갖다가 뭐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정인성이 사고형.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왜? 미래를 위해서. 정관은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안에서 모든 조직에 있는 모든 비밀, 조직에 있는 모든 규정, 그 다음에 그런 어떻게 뭐 해야 된다는 뭐 법칙 이런 거 다 갖고 있어. 규범을 돌돌돌돌 갖고 있어요. 그래야 나는 이 조직에서 살아남는다는 생각 때문에 머릿속에 사고를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무슨 규율을 막 그냥 외우고 가지고 하는 사람이 선성이다, 정관이다. 또 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갖고는 안 된다. 내가 직접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경험해봐야 그게 참된 지식이 되고 나의 정보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살아보고 된다 생각이 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으로 에, 생존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표절하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내부 관리.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나의 일, 내 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개미처럼 잘 관리를 해야 돼. 세밀하게. 그것이 정제. 그것은, 어, 의지형, 생존형이 나온다. 생존형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생존형, 그 바로 급제로서는 무조건 다른 사람 지배를 해버립니다. 지배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평간. 평간 요것도 무슨 성이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무슨 주의자가 돼? 평화주의자가 돼야 돼. 그렇게 조직 보호하기 위한 외부적으로 조직 보호할 때는 편파지고 나쁘지만 조직 내에 결속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주의자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선형 아까 말한 대로 생존, 생존형. 본인들은 생존형이잖아요. 예, 생존형이고 생존형이면서 어, 조직 내 음, 조직 내 모든 그 평화를 갖다가 추구하죠. 예, 평화 추구 이런 내용이 됩니다. 생존형 다른 말로
생존형이도 하고도 내 스스로 갖다가 지키는 그런 거죠. 그런 것으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혁명적이다. 내 근위는 아까 말한 대로 나 너와 틀려. 다른 세계 살아. 나는 공주야. 까칠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에는 굉장히 까끌하게 느낀다. 이런 사람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데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로 감정형으로서 가장 까칠한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뭐, 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자, 대인관계 문제는 보세요. 자, 오늘 대인관계에 채점이 있다. 자, 대인관계 굉장하게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 이 공부를 잘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화성, 저인성, 변대성, 식신성이고, 인간관계 좋지 않은 대상은 상관성, 경관성, 변인성.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간관계 개선책으로서는, 자, 개운법으로서는 반드시 성격을 바꿔야 한다. 먼저, 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서, 자, 급제가 있는 사람, 급제. 급제성이 있는 사람은, 급제성이 하다 하는 사람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볼 때는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급제가 막 상대 지배하면 다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급제, 급제가 강한 사람은 상대를 지배한다. 자, 상대를 지배하려 합니다. 한다. 심비가 말, 짐승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보고, 타인은 싫어하겠죠. 타인은, 싫어한다. 그럼 나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안 도와주잖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협조적이다 말이에요. 상대들이.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기가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먼저 100%. 급제성이 있는 사람이 먼저 타인을 이해하고, 자, 타인을 먼저 이해하고, 베풀라, 베풀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가끔 항상 우리가 이런 걸 두고 내가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왜 싫어할까 하고 보고 항상 만들어 가면 됩니다. 또 위에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다 만들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이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급제성 있는 사람부터 먼저 했어요. 이거 생각이 났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급제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급제성이 강한 사람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한다. 타인을 싫어한다. 상대를 지배하려면 타인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어, 개운법이죠. 이거 개운법은 타인을 이해하고 베풀라는 겁니다. 가장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렇게 베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들이 뭘 하겠습니까? 좋아하죠. 그러면 에, 타인의 에, 뭘 받아요? 어, 타인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 협조를 받아서 결론적으로 어, 운이 펴이죠. 운이 좋게 된다. 좋게 된다. 음, 좋게 된다. 그러면 타인을 이해하고 베풀라 하는 요거는 뭐예요? 무슨 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식심이다, 식심. 음, 그러니까 핵심 성분을 내가 좀 배워야 한다. 핵심 성분을 배워야 성공한다. 자, 그래서 급제성의 사람은 힘성을 배워야 한다.
그래요. 이 신성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고 있고, 이것이 요 내용들이 뭐냐면 한국 어, 애니그램 성격하고도 그런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이제 오늘 급계성했죠. 다음번에는 상한성이 강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쭉 한 번씩 선생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의 첫 번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하라. 인간관계 개선하면은 평소 자기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의 일어남과 유지됨과 사라짐을 관찰하고 장점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단점을 고치도록 노력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내용은 바로 불교 수행법이에요. 예, 불교 수행법이다. 이 불교 수행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하게 정화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정화가 되고 마음이 정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의 삶과 잘하지 원활한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그럼 잘 되겠죠? 인간관계. 예? 다른 사람과 응?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면 잘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에 만일 문점자가 너무 유능하고 똑똑하고 천성적으로 매우 의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고 또 체면을 너무 중시하며 그리고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승부에 강하여 자기 지기 싫어한다면 이러한 것은 인간관계 부정적인 요소죠.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나를 다스릴까 하는 것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제 이런 경우에 숙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숙제를 한 번씩 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다음 주에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개운법에 개운법을 보면 인간관계의 성공 여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 늘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명랑해지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거 적어놔둬요.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 복이 온다. 아예 침 못 뺀다 하지 말고 복이 온다. 모든 일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참 좋은 일입니다. 이런 갈등이 해결되겠죠. 인간관계 실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덕담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 매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 상담을 이렇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신선도 북을 칠 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신선도 북을 칠 때 잘못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한 번 실수는 병아지 상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격려해 주는 겁니다. 따뜻한 격려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간관계 중에서 요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부부 개운에 관련 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와, 완전 바람이.